결국에는 인물 촬영도 그날의 감정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쁜 이미지를 뽑아낸다기보다는 그냥 그날의 뭔가 좋았던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담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겠구나.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전문 사진가 백경록입니다. 현재 등산이나 러닝, 캠핑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업 이미지나 행사 촬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에서 웨딩 스냅 사진을 찍는 웨딩 스냅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웃도어 사진가로 활동한 지는 지금 3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3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진을 취미로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물론 취미보다는 사진을 좀 좋아했어서 언젠가는 사진을 업으로 해보고 싶다는 좀 막연한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전문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아이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사실 쉽게 도전해보지 못한 영역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좋아하는 등산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2030 젊은 등산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등산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스냅 작가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탁 쳤던 것 같아요. 이거다. 뭔가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면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분야를 발견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하고 사진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등산 웨딩 스냅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제 등산 웨딩 스냅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작가분이 안 계시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뭔가 저만 하고 있고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등산 웨딩 스냅 촬영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신랑 신부님이 처음 같이 산행을 했던 산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추억이 있는 산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두 분에게 굉장히 큰 추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두 분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2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R6 2대를 사용하다가 R6 마크2가 출시되고 나서는 하나는 R6 마크2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R6 마크2 그리고 R6 마크1 2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RF2870F2 L렌즈랑 RF1535 F2.8 L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RF70200 F4 L렌즈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 무겁죠, 일단. 근데 일단 투바디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웃도어 촬영하다 보면 이제 렌즈를 교체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환경일 때가 많아요. 비가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먼지가 많아서 먼지가 이제 센서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바디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해소가 되고, 좀 촬영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빨리빨리 화각을 바꿀 수도 있어서 투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 방증망적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아웃도어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악천후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3시간 넘게 이제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카메라 별도 하우징이나 커버를 씌우지 않았어요. 3시간 넘게 비를 맞아도 기능이나 작동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 이상의 악조건에서도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됐던 적이 없어서 이 방증망적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AF 기능이 좋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러닝이든 등산이든 이제 동적인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이제 AF 기능을 믿고 좀 쉽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방증망적 기능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AF 이 2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산에서 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촬영을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하지만 뭐 부득이하게 이제 비가 올 때라든지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안전하면서도 조금 그래도 이쁘게 촬영할 수 있는 스팟들을 미리 좀 알아놨다가 그곳에서 촬영을 이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엠모드를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아웃도어 환경 특성상 뭐 해 방향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산행을 하다 보면 뭐 그늘이었다가 양지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라든지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 설정값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뭔가 균일한 이제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M 모드를 사용해서 이제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제 ISO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고 각각 상황에 맞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M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개 설정 관련 팁인데요. 보통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좀 조리개 값을 많이 낮춰서 아웃포커싱을 많이 이제 하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에서 촬영을 할 때는 아웃포커싱을 이제 많이 이제 효과를 내게 되면 여기가 어느 산인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배경을 조금 살려서 배경과의 조화를 담는 것도 하나의 좀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 모델분들이 아니고 일반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친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줄 때는 굉장히 편하게 다양한 포징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스냅작가 앞에서 큰 카메라 앞에 서면은 이제 얼어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 촬영을 특히나 하게 되면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는 편이에요. 우선은 같이 산행을 하면서 조금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일단 그 고객분 또는 모델분이 최대한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고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싶으면 그때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포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레퍼런스 사진을 좀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포징을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쉽게 포징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지난해 한번 설악산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촬영 전에 날씨를 확인했을 때 한 한두 시간 정도 비가 오다가 이제 그치는 걸로 예보가 있었는데 막상 산에 가니까 13시간 내내 이제 산행 내내 이제 비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오늘 촬영은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물들을 보니까 오히려 평소에 남길 수 없었던 좀 특별한 사진들을 많이 남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행을 할 때도 그 모델분이랑 저랑 오늘은 그냥 촬영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우중 산행을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산을 타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평소에는 담을 수 없는 특별한 사진으로 남겨져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제 산행이었고 촬영이었고 또 그때 이제 촬영을 계기로 이 카메라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그때 13시간 동안 비를 그냥 정말 그냥 생으로 맞으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전혀 기능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캐논 카메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이제 인물 촬영을 할 때 결국에는 인물 촬영도 그날의 감정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이쁜 이미지를 뽑아낸다기보다는 그냥 그날의 뭔가 좋았던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담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뭔가 그 산만에 상징적인 스팟이 있는 산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일반적으로 숲이나 아니면 나무들 사이에서 찍으면 이게 사실 어떤 산이든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 산만에 뭐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스팟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구나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그 산만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는 스팟이 있는지를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런 스팟들이 있는 산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산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거기서 웨딩 스냅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설악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설악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좀 웅장한 지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해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설악산을 지방 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시행착오는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행착오라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뭔가 산에서 뭔가 분위기 있거나 좀 무게감 있거나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찍었었어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해봤었는데, 다양한 촬영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 그 자연 속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의 그 행복감을 담는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제일 뿌듯하고, 앞으로는 뭔가 그런 자연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그런 행복감을 담는 데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이든 고정이든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기존에 촬영을 할 때 뭐 무게감 있거나 조금 뭐랄까 좀 멋있는 사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뭔가 자연 속에서 이 사람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정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눈에 봤었던 색감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 눈이 되게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제 아웃도어 특성상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뀌는데, 촬영 전주부터 전날까지 계속 날씨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그날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하기에 괜찮은지 또는 어려운지를 판단을 해서 좀 필요하면 이제 일정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해서 최대한 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건 영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진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상 감독님들과도 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제가 영상 관련된 지식이나 인사이트나 어떤 기술이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진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좀 영상 쪽의 역량도 많이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꾸준히 아웃도어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사진전을 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사진가의 입장에서는 사진전을 여음으로써 뭔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떤 주제로 사진전을 열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잘 이제 기획하고 준비해서 멋지게 한번 사진전을 여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